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한번 접목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의미 있는 관계, 유의미한 관계 이런 것을 맺으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용의 단계가 여기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사고, 또 감정,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함께 시도함으로써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처 방식과 대인 관계에 대한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있어서 유의미한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클라이언트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재적인 단계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원조 관계에 대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원조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안전하게 이해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안전하게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공감적인 상태로 가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전문적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경험해 나가도록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또 이해받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희망을 가지게 되고 클라이언트와의 그런 그 관계 형성은 바로 사회복지사와 자아인식, 사회복지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아인식을 기본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회복지사의 자아인식을 기초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를 갖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자아인식은 바로 사회복지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사회복지사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해 나가고 사회복지사 자신을 믿고 존중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복잡한 원조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관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회복지사의 자기 발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인식을 기초로 한 사회복지사 자신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또 더 한 발 나아가서 어떠한 버릇이 있는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초해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고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기 자신을 갖다 스스로 잘 알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신과 클라이언트와의 그 차이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차이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나 관심을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관심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구분해 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의 자아인식은 바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얻어진 다양성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촉진되어져 나갈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슈퍼비전과 또 사례회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경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복지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게 하다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고 나타난 어떤 그 중요한 결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얻기 전에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전에 그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또 제시를 받기도 해요. 어떻게 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그런 제시를 받게 되고 또 지역사회복지관 내에서 또 사례회의라든가 이런 걸 또 기초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자아인식을 보다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피드백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경로로 작용하게 되지만 또 이 외에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를 갖다 발견하는 또 그래서 자아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촉진에 대한 계기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과 지식을 여기 한번 접목을 해보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러한 이론에 효율적인 사람인가, 이 이론에 벗어난 사람인가 등 이런 것들을 갖다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스스로 자신을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찰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관계 형성의 하나의 그 방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관계 형성과 사회복지사의 자아인식은 또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욕구와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최혜경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적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유의미한 존재로 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또 보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은의 어떤 욕구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게 되면 케어하고자 하는, 돌보고자 하는 그런 돌봄에 대한 그 욕구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와 관련된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취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이런 그 성취욕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만족을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떠한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극복에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성취욕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니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의미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 성취욕과 관련된 것에 파생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면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또 부와 명예, 또 그에 따라 어떤 명성을 또 얻고 싶어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지위를 또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또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그 해결사로서의 어떤 존재, 어떤 특정한 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계 형성의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접목을 해보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 그랬을 때 이 관계의 속성과 관계 형성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되어져야 하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목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는 사회복지사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조 과정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원조 관계를 갖다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펄먼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조 관계의 속성을 따뜻함, 또 수용, 공감, 관심, 진실함 이런 걸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원조 관계의 속성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스함이라고 하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따뜻함, 따스함.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정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서 집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상대방과 만났을 때 상당히 따뜻함을 느꼈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든가 또 그 반대되는 어떤 연민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하나의 속성으로 분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활발하고 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원조 관계에 대한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에 따라서 두 번째가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금 어떠한 그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내용 그대로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수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니고 이제 그 수용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공감이죠. 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 것처럼 그와 동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원조 관계에 대한 속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따스함, 따뜻함, 두 번째가 수용, 세 번째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효율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 하나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관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이어져 나가는 것들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를 갖다 제공하고 또 보호하고 또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어우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갖고 하나의 그 사랑의 어떤 실천으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전문적인 어떤 원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나가다 보니까 관심이 촉발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복지에 있어서의 진정한 관심이 형성되고 유도되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는 것을 갖다 뜻하고 또 원조 관계의 형성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느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의 한 형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 형성의 한 방향으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와의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개인적 생각과 감정의 공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바른 관계 형성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들과 감정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패턴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과 효율적인 대화를 갖다 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개방적인 감정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인 오프닝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상태를 갖다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개방적인 감정 표현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감정의 이해 단계를 넘어가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감정에 대한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동화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출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금기 사안에 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지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품격 있는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목적에 관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기 사안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지지한다.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청과 정확한 해석으로 정확한 사정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확한 사정평가의 전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클라이언트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경청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언어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언어로서 클라이언트를 갖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충분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공감한다. 아이메시지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를 세분화시켜 오는 거예요. 무엇이 현재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관심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 클라이언트를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가, 뭐 등등을 갖다 세분화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된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색을 해 나가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행동을 기초로 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명료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명료화시켜 나가고 또 그에 따라서 적절한 요구를 갖다 함으로써 올바른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효율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